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올해 전북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000명이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한국GM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률 상승 전망은 당분간 불투명해 보입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60여 개 업체가 폐업하고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연락을 해보면 솔직히 군산에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답답하고 많이 아프죠. 올해 3월 전북의 취업자는 90만 1,0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00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음식 숙박업에서 11,000명, 서비스업은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의 여파로 주변 상권이 무너진 겁니다. 작년 지금 2월부터 계속 중공업 영향으로 저희는 지금 고용은 계속 이제 하락하는 걸로 감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GM이 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 고용지표에는 계속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한 폐석산을 환경부가 직접 복구하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전라도와 익산시가 전체 복구비 가운데 1,500억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복구 비용을 청구한다곤 하지만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00만 톤의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오는 8월까지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복구하지 않으면 직접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복구 비용은 2,900억 원으로 환경부가 절반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국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1,500억 원 가량을 마련해 복구비로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복구가 끝나면 불법 매립에 관여한 45개 업체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시가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한 후에 대집행 수행 후 그 비용을 갖다가 복구비에 대해서 배출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책임져야 할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가 적지 않게 포함돼 막대한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못 받는 비용은 연대 책임을 물어 다른 업체에 나눠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적극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분담 방안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초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고 물론 좀 반발하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폐석산 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지만 계획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수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산물 어획고가 크게 줄면서 오징어의 경우 최고 2배가량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를 들었다 놨다. 대형마트 수산 코너를 찾은 주부들의 손길이 멈칫거립니다. 요즘 오징어는 가격이 2배가량 올라 금징어라고도 불립니다. 한 마리에 한 2천 원을 살 것 같은데 두 마리에 한 2천 원이 넘어버리니까 차라리 고기를 사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꽃게와 주꾸미 값도 평소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껑충 뛴 수산물 가격은 음식점 주인도 부담스럽습니다. 가격을 너무 올리면 손님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시세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금액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좀 찾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2007년 6,800여 톤이던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달 3,400여 톤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꽃게 어획량은 2013년 3만 400여 톤에서 지난해 12,900여 톤으로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과 동해안 수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은 애들이 산란해갖고 많이 운반을 하게 되고 움직이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11월 달에 너무 많이 해버려요. 쭈꾸미를 많이 잡고. 그리고 얘들이 부활하기 전에 잡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엄청 줄고. 제철을 맞은 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에는 3곳의 고속도로에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가 4만 7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구간 단속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단속 지역입니다. 석임제 나들목에서 동군산 나들목까지 9.8km 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운영 중인 구간 단속 지역은 서해안을 포함해 대전 통영, 순천 완주 고속도로까지 모두 3곳. 그런데 이곳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4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구간 단속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간 단속은 단속이 시작되는 첫 지점의 속도와 끝 지점의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속도까지 모두 3차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구간 단속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종점 단속, 또 구간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 이상일 경우 등 3번 모두 단속이 가능합니다. 구간 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걸 막기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속 원리 역시 정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완주군 고산면 상가에 50면의 주차장이 추가됩니다. 순창군 구림면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주차난을 겪는 고산면 상점가에 연말까지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으로 상점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이 다시 찾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에서 좋은 이웃들 69명이 위촉돼 희망 동행팀이 모두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이웃들을 많이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남원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과 농업회사 정담, 지리산 약초 영농조합이 고품질 한약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임실에서 생산된 약초로 고품질 한약재를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과 전문 유통업체, 전문 가공업체가 결합을 해서 임실군의 약초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 동계면에 이어 구림면에도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65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은 9,000권의 책과 컴퓨터 등을 갖추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송하진 지사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동안 권리당원 50%와 일반 도민 50%로 경선을 진행한 결과 송하진 후보가 56.92%를 얻어 43.09%에 그친 김춘진 후보를 13.8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영배, 김대중, 김성중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는 익산시장 후보 가운데 5명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치른 결과 전환수, 황현 후보가 탈락하고 이들 3후보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19일 2차 경선을 치러 익산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시장 군수 공천 작업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요일인 어제 후보 본인 또는 측근들의 부정행위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장수, 고창, 순창, 정읍의 후보들을 불러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어제까지 이 지역의 경선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보의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8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전주시장 선거는 이현웅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재검증과 일정 연기 등을 요구하며 경선에 불참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공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1차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단체장 후보 12명과 도의원 후보 15명, 기초의원 후보 44명이 접수함에 따라 오는 18일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자가 없는 지역은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송영남 전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이 미국 본사의 지시로 법정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오늘 오후 임금과 단체 협상을 재개합니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와 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사측은 복지 비용 추가 절감을 요구하며 맞서왔습니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법정 관리 절차를 준비하는 사측의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 말까지 농어촌 주택 283채를 대상으로 개량 융자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융자금 신청은 농어촌 주민은 물론 귀농 귀촌자도 가능하고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됩니다. 전라북도는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까지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혜택도 줍니다. 도내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직 교사 300여 명이 참여한 전북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은 온라인상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권 보장을 위한 공약 보완과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권을 선거 이슈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교권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았다며 교권 관련 요구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비응항 관리 운영권을 가진 민간 투자업체가 비응항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업체가 그동안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을 비응항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응항 주민들은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비응항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